한려 해상의 수도 여수시입니다. 지난 2012년 바다를 주제로 하는 엑스포가 개최되었고 엑스포 개최 장소에만 총 80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1년 뒤인 2026년에는 세계 섬박람회가 여수시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 관람을 위해 여수를 방문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서도 방문하실 만큼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여수 간 대중교통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 승차홈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수행 우등 고속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벌써 전체 좌석의 반을 채웠습니다. 서울 호남 출발 직전까지 2번석에는 승객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한여름이었던가요? 그것도 평일이었는데 전라선이 호우 때문에 통제되는 바람에 서울 여수 간 열차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부터 버스가 만석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도 안 좋았고 그때 진짜로 버스 말고는 방법 없었죠. 자동차라면 우회라도 가능하겠지만 철도는 어디 통제되면 오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앞으로 지나갑니다. 잠원 IC로 가서 경부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운행합니다. 잠원 IC 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선 정체를 뚫고 가야 하거든요. 반포 IC보다는 적어도 나은 게 진출로 초입부터 막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체가 서초 IC 쪽으로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 운행마다 뚫고 가는 게 전제일 겁니다. 서초 IC, 양재 IC 지나고 한국도로공사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통과하고요. 천안 분기점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토 분기점, 대왕 판교 IC, 판교 분기점 및 IC, 하이패스 센터, 서울요금소, 신갈 분기점 순으로 지나고 성남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천안시 등을 지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됩니다. 평상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에서 금요일 서울부터 안성까지, 휴일에는 신탄진까지 제일 안쪽 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로 씁니다. 천안분기점까지 26km 남았습니다. 안성 천교 지나는 중에 평일 버스 전용차로 구간은 끝납니다. 앞으로 북천안 IC, 망향휴게소 천안 IC를 지나면 천안분기점입니다. 이 버스가 정안 알밤휴게소 정차도 예정되어 있어서 천안분기점에서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덕분기점으로 가서 호남고속도로 지선으로 바꿔 타는 방법도 있기야 하지만 돌아가기도 하는 데다 정안 알밤휴게소 정차 예정까지 되어 있는 버스라면 논산 천안고속도로 꼭 이용해야 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와 만나는 천안분기점까지 1km입니다. 초록빛 따라 들어가면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천안 IC, 남풍세 IC, 정안 IC 지나면 정안 알밤휴게소가 나오고요. 여기서 전광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번에 뭐 긴급 작업밖에 없다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자주 이용하신 분이라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차량 터널 인근으로 상습 정체가 있는데 고속도로 교통정보에서는 친절하게 속도 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남풍세 IC 지나서 왼쪽 커브 나왔을 때 바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죠. 논산 천안고속도로 평일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가 아닐 때에도 여기서 속도 잘 떨어집니다. 여기 미세한 오르막이 보이는데 겹겹이 차량들이 쌓인 거 보이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차량 터널 입구에 있는 전광판도 추돌주의 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상기하는 차원으로라도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이 정체는 터널 출구부쯤까지 이어집니다. 하행은 항상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아무튼 정체 구간 지나고 정안 IC 지나서 정안 알밤휴게소로 들어갑니다.
2번석 탑승이 완료됐습니다. 이 휴게소에서의 환승 승객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는데 환승하면서 여수까지 가는 게 아무래도 시간대도 그렇고 알맞으셨나 봐요. 정한 알밤 휴게소는 고속버스 환승 휴게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흥에서 출발해서 여수로 가려는데 시흥에서는 여수로 바로 가는 노선이 없으니 정한 알밤 휴게소 경유 광주행을 탔다가 환승해서 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휴식 취하고 환승 승객 한 분도 태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 다음은 여천 정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남 공주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북공주 분기점, 공주 분기점, 남공주 IC, 탄천 휴게소, 탄천 IC, 선원산 IC, 연무 IC 순으로 지나가면서 논산 분기점으로 이동합니다. 연무 IC 근처입니다. 좌측에 교량 전차선 같은 게 보일 건데 호남고속선 1단계입니다. 저 구간으로 전라선 KTX, SRT가 다니고 있는데 그 계통이 오송 익산 간 호남고속선 1단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 목포 방향 열차뿐만 아니라 전라선 열차편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여수 도착 13시 21분으로 예상됩니다. 좀 전 차량터널 근처에서 정체 있었는데 예약처에서 안내하는 소요시간 4시간 20분에 얼추 맞게 도착 가능할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논산 분기점입니다. 2, 3차선 분홍띠 따라 그대로 광주 익산 방향으로 갑니다. 다음은 익산 분기점에서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지선으로 갈아타는 것인데요. 여산 휴게소 익산 IC를 지나면 익산 분기점이 나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이용도 필요한데 그 전에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지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익산 분기점까지 잠시 동안이지만 편도 4차로 구간입니다. 분홍띠 따라 지금부터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지선으로 갑니다. 노선번호 20번과 27번이 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순천 방향 27번이 바로 순천 완주 고속도로 되겠습니다. 완주 IC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경강을 통과하고요. 완주 IC 다음에 나올 지점이 바로 완주 분기점 순천 완주 고속도로 시작 지점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고속도로에서 전주시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 고속도로가 전주시와도 가깝게 노선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주에 있는 주거단지가 보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이용하러 갈 때도 역시 분홍띠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동순천 IC까지 순천 완주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할 거고요. 앞으로 동전주 IC, 상관 IC, 관촌 주차장, 임실 IC, 오수 IC, 오수 휴게소, 북남원 IC, 남원 분기점, 서남원 IC, 춘향 휴게소 순으로 지나갑니다. 완산 터널에서 나오고 나면 바로 공사 구간이 나오는데요.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본선이 지나갈 예정인 구간입니다. 이 부근에 분기점이 예정되어 있고요. 동쪽은 장수 쪽으로, 서쪽은 새만금 쪽으로 이어집니다. 공사 때문에 차선폭 좁아지니까 주의를 기해야겠습니다.
광전 1, 2터널과 서면 1에서 5터널 지나서 이제 순천 분기점으로 접어듭니다. 이후 동순천 서광양 요금소 지나서 동순천 IC가 나올 거고요. 고속도로는 여기 순천시 인근에서 끝나게 됩니다. 여수까지는 다른 국도로 가야 하는데요. 일단 태방터널 지나고 요금소에서 요금 정산 좀 해주겠습니다. 종점부 동순천 IC입니다. 초록띠 따라 가고 있는데 이 차선이 바로 여수 방향입니다. 그대로 국도 17호선으로 연결되고요. 바로 다음에 신대 IC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측으로 역시 여수 방향입니다. 목포 보성 방향도 표시되는데 이건 해룡 IC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고속도로를 통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매안교차로 지나서 해룡 IC가 나옵니다. 국도 17호선 그대로 이용하고요. 분홍띠 따라 율촌 여수 방향으로 갑니다. 여천 정차 예정되어 있고요. 해상교차로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율촌 교차로도 지나갈 건데요. 이 방향 기준으로 여수 공항으로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수문을 지났는데 왼쪽으로 빼꼼히 보이는 어떤 교량 전라선이 되겠습니다. 전라선 철도도 순천 여천을 거치죠. 지금 이 버스가 전라선이 가는 방향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수문 지나고 바로 덕양교차로 그리고 그 뒤에 해상교차로입니다. 마침 여기서 전라선 교량 바로 아래로 지나가죠. 여기서부터는 무선로로 운행할 건데요. 표지판상 무선지구 방향 진출로입니다. 이 무선로가 롯데마트 여천점으로 연결되고 근처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롯데마트가 보인다면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수종합버스터미널까지 넘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선로로 운행하고 있고요. 우선 신동아 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나가면 됩니다. 좌회전할 수 있는 차선에서 가고 있다가 그대로 왼쪽으로 틀어서 쌍봉로로 들어갑니다. 쌍봉로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쌍봉 사거리, 신기 3거리를 통과해서 11호 광장 4거리로 갑니다. 여기가 11호 광장 사거리입니다. 여기서 1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국도 17호선으로 들어가고 별도 길 이름은 좌수역로입니다. 이평 상거리, 문수 상거리 지나면 여수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제 다 도착하는데 짐 두고 내리는 거 없으시죠? 여수 종합버스 터미널에는 출발한 지 4시간 25분여 만인 13시 25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여수 노선은 심야차 포함 월에서 목요일 총 13회, 금에서 일요일 총 16회, 일반 고속은 금에서 일요일에만 배차되고 여천 경유 형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심야버스가 배차되지 않습니다. 평시에 일반, 우등, 프리미엄 원가 각각 24,500원, 36,400원, 47,300원, 심야 프리미엄 원가 56,700원, 여천과 여수 금액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게이트 7번 측 여수 종합버스터미널 7번 홈에서 탑승하시고 여천은 롯데마트 여천점 건너편에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동서울 순천 여수 노선은 평상시 2회, 화에서 목요일에는 1회만 운행합니다. 우등 41,200원, 여천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4월 1일 이후 행선지별 플랫폼이 조정되어 시외 승차원 9번 홈, 여수 종합버스터미널 5번 홈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서울 순천 여수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 가운데 여천으로 가셔야 하는 분은 여수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여천 방향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 서울 호남의 심야버스가 현재 없는 관계로 혹시 21시 넘어서 이동하실 분이라면 광주행 21시 20분 막차를 이용하신 다음 서울 호남행 심야 고속버스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 22시 넘어 출발하는 차량표는 인천공항행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여수 간 고속버스는 최소한 서울 반포동의 터미널이 들어서기 전부터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977년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심부 각 지역에 있었던 운수사별 터미널을 이른바 강남터미널로 이전하는데 두 단계에 걸쳐 단거리부터 중거리, 장거리 노선들을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고속버스 노선은 호남선을 주로 취급하는 센트럴 시티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터미널은 2000년에 완공됐습니다. 1981년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개장됐지만 주로 경부선 계통이 취급됐습니다. 워낙 노선들이 방대하고 차량 대수도 많았던 탓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고속버스가 최단거리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논산 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 완주고속도로 이용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형태는 2011년 순천 완주고속도로 전구간 개통 이후로 경로가 완성된 것이며 거리와 소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요금도 인하됐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기 전까지 익산 여수 간 최단거리 운행은 철도만이 할 수 있었는데 전라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만 해도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호남 고속도로로 광주 인근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반면 당시에 서울 익산 간 지름길은 호남 고속선 1단계가 없고 논산 천안 고속도로는 있어 자동차 입장에선 좋았습니다. 현재 여수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나마 동순천 IC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되고 시속 80km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하는 순천에서 고속도로가 끊어지고 방향 전환 등도 필요하며 지역에서는 고속도로의 여수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여수간은 국내선 항공편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여수공항까지 운항 시간과 금액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 일자나 항공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상시 운항 시간대는 극도로 한정적입니다. 김포공항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하고 서울 시내에서는 지하철 5, 9호선이나 공항철도를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여수공항은 율촌면 신풍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내 방향 총 5개 시내버스가 여수공항 청사 바로 앞까지 들어가고 인근의 신풍 상거리에는 더 많은 버스가 정차합니다. 서울 여수간은 철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라선 직결 KTX, SRT, 그 밖에 일반 열차로 갈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KTX나 SRT를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먼저 KTX는 요일을 막론하고 상하행 각각 총 18회, 17회 운행하고 그 가운데 호남 기준선 서대전역 등에 경유하는 열차 5에서 6편 배차됩니다. 용산역 여수 엑스포역 간 일반실과 특실 각각 47,200원, 66,100원, 서대전역 미경유 열차 기준으로 소요시간 2시간 47분에서 3시간 11분, 다수는 여천역에 정차합니다. 전라선 KTX 중 5에서 8편은 서울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RT는 단 2차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 차량편 여천역에 정차하고 호남 기준선 서대전역 등에 경유하지 않습니다. 소요시간 3시간 5분에서 15분, 원가 각각 43,800원, 63,500원입니다. 전라선 SRT가 단 2차례이기 때문에 익산역까지 다른 호남선 계통 SRT를 이용하셨다가 여수 엑스포행 열차로 갈아타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ITX 새마을 및 마음, 무궁화호 등은 자막으로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용 가격대는 저렴해지지만 대신 ITX 새마을 마음 기준으로도 소요시간은 하행 기준 최소 4시간 25분으로 고속버스 소요시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속열차는 최소 2시간 47분 만에 이동할 수도 있어서 고속버스에 비하면 꽤 빠르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후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역을 시종점으로 삼는 전라선은 1914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철도 노선입니다. 노선은 전북 익산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까지 이어주고 있지만 서울 지역까지 이어주는 장거리 열차들이 전라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1914년 10월 익산 전주 간 개통을 시작으로 1937년 광려선으로 운영되고 있던 순천 여수간이 지금의 전라선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의 익산 여수간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여수 엑스포역은 따지면 원조와 같은 역은 아니었는데 2009년 12월에 기존 여수역 자리에서 이전되고 개명된 것입니다. 또 전라선은 1989년부터 시작하여 최종 전 구간 복선 전철화를 하기 위해 장기간 구간과 단계를 나누어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들이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익산 동산 간 공사를 끝으로 완료됐고 전철화가 마무리되면서 전기 동차가 투입될 수 있었는데 2012년 KTX를 시작으로 2023년 9월 SRT 그 외에 ITX 3마리나 마음도 전라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환경이 나아졌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서울 여수 간 있는 열차표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속열차는 편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수시뿐만 아니라 순천시나 남원시, 전주시와 같은 호남권 주요 지역에서도 전라선을 이용하고 모두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수의 엑스포역 착발 고속열차 총합은 최대 20회 확인됩니다. 전라선 일반 열차들이 자주 다니지도 않는데 고속열차가 많은 수요 대비 적게 배차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오송역 이북 구간의 선로 포화 때문입니다. 전라선 계통 고속열차들은 본선 선로 2가닥으로 운영되는 경부고속선을 꼭 이용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오송역 이북 구간은 각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가는 열차들이 한데 모이면서 교통량이 상당한 구간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대도시만 4곳에 들어가는 경부선 계통은 편수가 상당합니다. 포화 부담을 줄이려면 선로 가닥수를 늘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추진되는 게 바로 평택 오송 간 이복선화. KTX와 SRT가 같이 다니는 구간에 기존 시설과는 별개로 지하에 또 다른 선로를 놓는 방식입니다. 선로 개수를 추가시키는 것이니 포화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 2024년 감사원은 평택 오송 간 이복선화를 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과주 여유거리가 부족해서 증차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선로 설계안에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시됐고 감사원은 배선 설계를 다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SRT가 다니는 수서평택 고속선에도 문제가 있는데 수서 동탄간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말부터 GTX-A가 수서 동탄간을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선로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시간당 3편 정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SRT로서는 증편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년이나 복합열차로 운행하는 스케줄을 늘린다면 교통량은 그대로이면서 공급 좌석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 편성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수색광명 간 고속철도 신설도 계획되고 있는데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부터 금천구청역까지 각종 일반 열차와 선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 구간의 교통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색광명 간 고속선 신설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라선 고속열차는 경우에 따라 소요시간이 3시간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보다는 소요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라선에는 시속 200km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아주 뜸합니다. 커브가 심한 편인 구간도 있으며 사실상 익산역 이북 구간에서만 진정한 고속으로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라선의 고속화를 요구했는데 지난 2024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의 고속화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길어도 2시간 30분 이내에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KTX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오는 10월 기획재정부 예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라선 고속화를 두고 익산 전주간과 남원 구례구 순천간을 최대한 직선화해 250km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도 안과 전주 순천간 고속 전용선을 설치하는 전남도 안 등이 나왔습니다. 전남도 안은 350km까지 증속할 수 있고 53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전북도 안에 비하면 예산이나 중복 투자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전북도 안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준고속선으로 취급됩니다. 이 밖에 현재의 여객 열차편으로는 늦은 밤 출발, 오전 3시 이후 종착역 도착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부로 심야 장거리 여객 열차가 폐지되어 심야 버스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데 용산역 22시 45분 출발, 여수 엑스포역 3시 52분 도착 열차가 맡았던 역할은 서울 호남 23시 출발 버스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한편 버스는 지금도 입지가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미래에 전라선 고속화 이후 경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심야에 열차가 없고 버스가 운행된다는 점은 있지만 심야 수요에 따라 배차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차의 운행 횟수 증액가 철도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만큼 경쟁력 차이를 더 많이 벌이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